유형별 원가계산 단계배법으로 배부하는 거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핵심 문제 6번이고요. 6번, 7번이 단계배부법으로 배부하는 문제이니까 두 개 연달아서 한번 풀어보고 상호배부법 또 시간이 허락이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 대동공업사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보조부문비 배부표를 단계배부법, 단계배부법에 의해 작성하고 배부법에 따른 분계를 표시하시오. 단, 수선부문비를 먼저 배부하는 것으로 한다. 단계배부법 같은 경우는 보조부문끼리의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만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일부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얘는 배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거 먼저 배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의 원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선 부문부터 배부를 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동력부터 배부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수선 부문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얘를 할 건데, 보조부문비 배부표를 보시면 얘가 이렇게 계단이 거꾸로 형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뒤집혀 있는 계단 모양의 형태로 계단식 배부법이다 라고도 한다고 했고, 그리고 일부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직접 배부법에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복잡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는 방법이 익숙지가 않아서 그럴 뿐이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밑에 보조부문비 배부표에다가 자기부문 발생액을 먼저 옮겨 볼게요. 자, 절단부문 같은 경우는 그대로 84만원, 용접 51만원, 그 다음에 동력 24만원, 그 다음에 수선 18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수선 부문을 먼저 배부를 할 건데요. 수선 부문을 각각 어디에다가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에다가 전부 다 배부를 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18만원을 전부 쪼개서 나눠주겠다는 소리죠. 수선 부문을 보면 전체 600시간입니다. 전체 600시간을 300, 200, 100으로 18만원을 각각의 비율로 나눠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수선 부문이 아니라 수선 부문에 들어갈 거 여기를 볼게요. 자, 이 줄을 보시면 전체 수선 부문의 금액은 18만원이고요. 여기에다가 전체 600분의 지금 절단에 해당하는 게 300시간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얘는 9만원. 자, 용접하고 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지금 수선 같은 경우는 동력에도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직접 배부법은 완전 보조부문끼리의 용역수수 관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라고 하는 거는 동력 부분에 들어가는 게 없었는데 얘는 일부를 인정하기 때문에 전부 나눠줄 겁니다. 자, 똑같은 형태로 분자만 바꿔가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여기는 6만원, 그 다음에 여기는 3만원. 자꾸 여기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한 거고요. 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자, 18만원에다가 곱하기 전체 600분의 또 용접에 해당하는 거는 200시간. 그리고 여기는 18만원에다가 600분의 100. 이렇게 해서 각각의 금액들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고요. 그럼 동력 부문의 금액이 바뀌겠죠. 원래 자기 부문 발생액 24만원에다가 수선 부문에서 넘어온 3만원까지 해서 27만원의 금액으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앞에서 직접과 다른 부분이 이 동력 같은 경우는 수선에서 3만원만큼 영향을 받아서 총 금액이 27만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27만원을 절단과 용접으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24만원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받은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 금액으로 나눠주게 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동력에서는
수선으로 영향을 준 게 2500kW가 있지만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 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영향을 반대로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단계배부법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가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에서 넘겨준 거는 이제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순서대로 여기는 이제 직접이랑 똑같겠죠. 이 27만 원을 배부를 해줄 건데요. 그러면 동력의 합계가 바뀔 겁니다. 왜? 얘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12,500이 아니라 요거 두 개 합액 금액인 만 킬로와트로 바뀌겠죠. 그러면 자 27만 원 곱하기 만 킬로와트분의 각각 5,000씩이니까 절반씩이죠. 해서 여기에 들어갈 금액은 13만 5천 원씩이 들어가게 됩니다. 13만 5천 원. 차이점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직접배부법 같은 경우는 이 보조부문끼리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이 둘 다 원래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죠. 이렇게 해서 전체 총합을 바꿔줬는데 지금 단계배부법 같은 경우는 일부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수선에서는 동력으로 영향을 주지만 동력에서는 수선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잘 체크를 해주시고 배부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합계금액이니까요. 전체 합계금액 절단 부분에 총 들어가는 금액은 106만 5천 원, 그리고 용접으로 들어가는 거는 78만 5천 원. 자, 마찬가지로 여기 분계를 해줄 때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 생겨나는 거, 그거를 잘 생각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대변의 계정 과목을 써줄 때는 뭘 먼저 써도 상관은 없지만, 먼저 배부한 것부터 써주는 게 좀 덜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수선부터 했기 때문에, 수선 부문비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동력 부문비를 밑에다가 써주겠습니다. 순서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먼저 계산해 준 거를 먼저 써주는 게 조금 더 좀 덜 헷갈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더 먼저 해준 것부터 배부해 준 것부터 자꾸 지워지죠. 써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들어갈 금액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아까 여기 수선 부문에서 3만원 영향을 받아서 총 금액이 27만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가끔 여기에다가 이 분계에다가 27만원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18만원 여기 안에 이미 이 3만원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바꿔서 27만원, 18만원 써주게 되면 금액이 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문 발생액 자체가 동력은 24, 그 다음에 수선은 18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나눠줬다고 해서 27만원으로 써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해주실 필요 없고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대변에 들어가는 금액은 무조건 자기 부문 발생액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자, 수선 부문비 같은 경우는 자기 부문 발생액이 18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력은 24만원이었죠.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27만원으로 바뀌는 거는 이미 18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바뀐 걸로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절단에 들어가는 것과 용접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복잡스럽긴 하지만 여기 네모칸 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단에 들어가는 거는 22만 5천 원, 그 다음에 용접에 들어가는 거는 19만 5천 원. 이렇게 해야 차대변이 동일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 대변에 적을 때 금액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직접배부법이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계산 방법이 똑같다는 말인데, 문제는
일부를 반영한다. 뭐 보조부문끼리의 용역수수관계를 일부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보조부문끼리에도 한번 영향을 주고 그거에 합산된 금액을 가지고서 다시 나눠주게 된다라는 거.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밑에 거. 자, 이거는 이제 동력부문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동력부문비를 먼저 하는 건데 이거 자, 먼저 여기 비어있는 것부터 좀 적어볼게요. 자기 부문 발생에 그 다음에 보조 부문비 배부에 그리고 먼저 배부하는 거 동력 부문비 수선 부문비 합계 해주시고 배부 기준 동력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 per hour 여기는 시간. 다음 자기 부문 발생에 여기는 변동이 없으니까 84만원 그 다음에 51만원 그 다음 수선은 18 그 다음에 동력은 24. 자, 이제 나눠줄 거예요. 자, 동력을 먼저 해서 나눠줄 건데 동력 같은 경우는 위에 표를 잠깐 봅시다. 동력은 보면 지금 전체 12,500이죠. 12,500을 각각 5,000, 5,000, 2,500으로 나눠줄 겁니다. 얼마를? 24만원을. 그러면 자, 먼저 수선, 그러니까 여기부터 채워볼게요. 자, 여기 들어갈 거는 24만원을 전체 12,500분의 2,500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만원에 5부 해볼까요?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 끼고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시면 5분의 1이죠. 이 12,500분의 2,500이 5분의 1이니까 결국 24만원에 5분의 1 하면 얘는 48,000원이 나옵니다. 48,000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각각 절반씩 나눠주면 되겠죠. 왜? 똑같이 발생을 했잖아요. 5,000kW씩. 그래서 24만원에서 48,000원 빼고 나머지를 둘 다 나눠준다. 아니면 공식을 쓰면, 공식이라고 하긴 뭐고 계산식을 쓰면 자, 24만원에다가 12,500분의 5,000.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얘는 96,000원이 됩니다. 96,000원. 얘도 마찬가지로 96,000원. 그러면 여기 수선 부문에 해당하는 게 48,000원. 수선 부문에 해당하는 게 금액이 바뀌죠? 얼마? 22만 8천원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 22만 8천원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절단과 용접으로 나눠줄 거예요.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무시가 되는 거야? 이게 무시가 되는 거죠? 이게 무시가 되고 전체가 500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500시간으로 바뀌어서 500분의 300, 500분의 20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22만 8천원 곱하기 500분의 300 자, 여기는 22만 8천원 곱하기 500분의 200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절단에 들어가는 경우는 13만 6,8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들어가는 거는 91만이 91,200원이 됩니다. 자, 합계 금액도 써보면 107만 2,800원 그 다음에 69만 7,200원 이렇게 바뀌게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얘네들은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제조부문비 합계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이 단계 배부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먼저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떤 걸 배부하는 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분계도 나와 있거든요. 자, 분계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계까지 해보면 차변에는 얘는 동력부터 먼저 했으니까 동력 부문비를 먼저, 그 다음에 수선 부문비, 금액은 자기 부문 발생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24만원과 18만원. 그 다음 차변에는 절단 부문비와 용접 부문비 금액을 더해보면 앞에 거는 23만 2,800원, 그 다음에 용접은 18만 7,200원. 이렇게 분계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부하는 방법 자체는 그냥 분수식에 의해서 비율을 나눠가지고 금액을 나눠주는 건데 앞에서 했던 직접 배부법보다는 한 단계 더 복잡 아니면 신경 써야 되는 게 하나가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체크를 좀 해보고 넘어가야 될 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부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한쪽은 분명히 영향을 준다. 하지만 반대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영향을 받은 금액을 다시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 요거 두 개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계할 때도 대변에 입력되는 금액은 자기 부문 발생액을 입력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 신경을 써주시고 문제풀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계산 과정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체크하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꼭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8번 문항. 이번엔 이제 상호배부법이에요. 상호배부법에 의하여 보조부문비 배부표를 작성하시오. 상호배부법. 자, 상호배부법. 연립방정식 써야 되겠죠? 연립방정식. 친절하게 연립방정식이라고 써놨고, 이 상호배부법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용역수수 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죠. 정확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그만큼 계산이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그리고 얘는 보조분문비 배부표 작성하는 방법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동력, 수선 각각 x, y라고 표시를 해놨죠. 자, 동력을 x, 자, 동력을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선을 y라고 해봅시다. 자, y라고 하면 자, 동력 자기 부문 발생액 15만 5천원에다가 지금 수선에서 영향을 받은 게 30%라고 써 있죠. 30%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0.3y라고 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수선은 자기 부문 발생액 11만원에다가 동력에서 영향을 받은 거 20%니까 0.2x.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워주고서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법을 이용을 할 거고요. 요 x 자리에다가 이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 볼 거예요. 그러면 y를 대입을 해 볼까요? y를 0.2x y 자리에다가 요 식을 대입을 해 봅시다. 그러면 x는 15만 5천 더하기 0.3 y 대신에 밑에 식을 그대로 11만원 0.2x
괄호 풀어줍니다. 155,500,000원 더하기 33,000원 더하기 0.06x. 자, 문자는 문자끼리 x 이거 이양 시켜줄게요. 0.06x는 188,000원. 그러면 0.94x는 188,000원. 자, 그러면 x는 나눠보시면 얘는 20만원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 20만원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11만원 더하기 20만원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만원이 되겠죠? 4만원이 돼서 y는 15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x, y 값을 새롭게 구해줘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옮겨 볼게요. 배부표 작성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자, 92만원. 이건 자기보험 발생액이니까 그대로 옮겨주시고요. 81만원. 그 다음에 15만 5천원. 그 다음에 11만원. 그런데 지금 새롭게 동력과 용접에 대한 부분을 다시 구했죠. 다시 구했으니까 얘 금액을 다시 적어줍니다. 어떻게 적어주냐면, 자, 20만원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15만원 써주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괄호를 쳐줍니다. 이 괄호라는 거는 마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 합계를 계산을 할 때 보시면 여기가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왜 그러는지 이따가 일단 작성하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배부를 할 때는 새롭게 구한 금액, 단계 배부법처럼 새롭게 구한 이 금액들을 기준으로 해서 절단, 조립, 용접 혹은 절단, 조립, 동력에다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력 부문비를 배부를 해볼게요. 자, 동력 부문비를 배부를 해보면 여기에 들어갈 거 20만원 곱하기, 자, 전체가 1000이죠. 1000분의, 자, 절단으로 들어가는 거 400. 맞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는 8만원. 그 다음에 옆에 조립도 똑같이 400이니까 8만원. 그리고 나머지 4만원. 이렇게 20만원을 전부 쪼개준 거예요. 20만원을 8만원, 8만원, 4만원. 이렇게 쪼개준 겁니다. 그러면 15만원도 똑같이 한번 쪼개볼게요. 자, 15만 곱하기 전체 300시간 분의 절단으로 들어가는 거 120시간 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얘는 6만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옆에도 다 계산을 해보세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계산을 미리 해놓은 거를 먼저 적어보면 45,000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합계를 적어볼 건데요. 합계를 적어볼 건데 이 절단이랑 조립 같은 경우는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다. 뭐 어차피 합계니까 다 더하기는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합계를 적어주시고,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괄호라고 했던 거는 마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5만 5천원하고 4만 5천원 더하면 20만원이지 거기에 20만원을 빼기 때문에 0원이 되는 거야. 다시 오른쪽도 11만원 4만원 더하면 15만원이지 얘도 빼지니까 0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상호배분법을 이용을 할 때는 배분을 하고 나면 없어진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전체 배분을 해주고 나서 이제 보조 부문에 있는 금액은 없다. 모두 배분을 했다. 라는 개념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보조 부문비 배분표를 작성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는
이거죠. 괄호 처리하는 거, 새롭게 구한 금액을 괄호 처리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합계 금액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직접이나 단계 배분법처럼 동일하게 나누어 주시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연립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이 어쨌든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안 되면 보조부문비 배분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 풀이하는 걸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조부문비 배분표를 작성을 할 때도 여기 괄호 표시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일 합계는 0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문제 9번도 상호배분법 문제입니다. 9번도 상호배분법 문제인데요. 자, 요것도 동일하게 하는 건데 이제 배분 분계까지 있습니다. 배분 분계까지 있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이어서 이 문제까지 붙여서 영상이 들어갈지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